네,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분기가 시작되는 첫날이었는데 시장은 참 녹록지 않았어요. 굉장히 하루 종일 한 1시 40분까지 그냥 계속 밀어내다가 막판에 조금 고개를 들고 끝나긴 했는데, 이 고개를 드는 과정이 전반적인 종목이 이제 반등이 한다는 게 아니라 신라젠 하나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아놓고 마무리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라젠을 빼고 신라젠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게 뭐 여기서 이렇게 고개를 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고개를 들기 위해서 신라젠의 물량을 집어넣은 어떤 메이저 자금이 신라젠 쪽으로 공략을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증시는 약간 뭔가를 지금 만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 9월에도 계속 말씀드렸듯 10월 달에 굵직한 일정들, 11월 일정들, 앞으로 4분기의 흐름들 앞서서 한 단계 조금 더 도약을 하기 전에 지금 사실 8월 16일부터 9월 16일 정도 한 달 동안 시장이 반등을 했잖아요. 17일 정도까지. 한 달 동안 바닥 완전히 밀어버린, 그러니까 4월부터 8월까지 엄청나게 시장을 하락시켜 놓고 거기서부터 한 달 동안 거의 꾸준히 반등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로감이 어느 정도 급격하게 쌓여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조금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위치는 크진 않아요. 조정폭은 크진 않은데 어떤 종목들이 하락할 때 개인들이 많이 공략한 종목들 위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바이오가 한번 뜰 때는 바이오 종목을 지금 이틀 동안은 바이오 쪽에서 조정세가 강했고, 대북주가 떴을 때는 대북주로 개인들이 많이 진입을 했을 때는 또 대북주에서 조정세가 강했고,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 대비 종목들 자체는 폭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즉 체감 지수는 많이 내려갔을 겁니다. 최근 9월 17일 이후로는 체감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도 개인들이 1,200억 됐나요? 1,140억을 순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기관들 양매도, 오늘은 특히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요, 사모펀드 쪽에서 물량을 많이 뺐어요. 4분기 시작되면서 어떤 이제 3분기까지 무리하게 좀 들어갔던 거를 좀 4분기 첫날에 좀 빼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모펀드나 기타 법인 이쪽은 그리고 투신권 이쪽은 자율적으로 뭔가 물량을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기타 법인도 있고 기타 금융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일단 물량 조절을 강하게 함으로써 오늘 기관들이 1,000억 가까이 팔아버렸네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기관 매도세에 의해서 개인들이 사졌고, 개인들은 밑에 받쳐놓은 물량이 자연스럽게 사져서 오늘 이런 주황색 보면 개인들이 계속 하루 종일 그냥 사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맞춰서 개인들 수량이 올라간다는 것은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땡겨서 사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호가창 밑에다가 내 종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호가창 밑에다 떨어지는 데다 계속 받쳐놨는데 1,000원에도 체결되고, 아니 10,000원에도 체결되고 9,900원에도 체결되고 9,800원에도 체결되고 이렇게 계속 체결되는 게 평균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온 겁니다. 지수는 떨어지는 만큼 개인들이 계속 사줬고, 거의 지수와 반대로 가는 날은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산다기보다는 보수적으로 공포감에 밑에서 산 케이스로 보시면 돼요. 자, 개인들이 어쨌든 밑에서 사줬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쉽게 올려주려고 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먼저 개인들이 안 산, 개인들이 조금 개인들한테 소외를 받는 섹터가 먼저 크게 움직일 겁니다. 당분간은요. 그러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개인들이 많이 이번에 밑으로 사진 종목들 위주로는 더 강하게 흔들면서 조금만 올려줘도 팔고 나갈 수 있게, 조금만 올려줘도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물량을
빼낼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정도도 한 번 더 강하게 흔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은 이제 어쨌든 시작은 약세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약 후강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약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위치상으로는 800포인트 라인까지는 정말 열려 있긴 합니다. 61선까지. 61선 위에서 놀고 있으면 어쨌든 강하다고는 했어요. 시장이 61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약세 시장은 아니지만 지금 그냥 어느 정도 강한 상황에서의 조정을 받고 있는 장세일 겁니다. 장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 위주로 떨어졌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조금 더 낮아서 약세 시장처럼 보이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10월 달에 우리나라의 뭐 좋은 일정들 앞두고 물론 금리 인상 이슈가 좀 압박이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올라오기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일단 분위기상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많고 굉장히 어떤 시장이 어떤 자숙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종목이 이제 사망하는 12종목이 동시에 성지건설 포함해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자숙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계속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간 종목도 적고 10% 이상 올라오는 종목도 평소에 대비해 굉장히 적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10% 이상 올라오는 종목들 정리매매랑 우선주 빼고 나면 몇 개 안 됩니다. 하나, GD 정리매매죠. 성지건설 정리매매죠. EM코리아 둘, 오스템 셋, 갑자기 올라온 거. 이것도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오른 거 셋, 미래테크놀로지 넷, 키이스트 다섯, 이수페타시스 여섯, 바이온 일곱, SNW 여덟, 아이크래프트는 거래 많이 없어서 거의 그래도 아홉, 위너지스가 정리매매죠. 대명코퍼레이션 10개, 우성아이비 정리매매죠. 감마누 정리매매죠.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2천 몇백 개 종목들, 수천 개 종목들 중에서. 그 정도로 뭔가 침체된 분위기인데 지금 자금은 뭔가 지금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정리매매 쪽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뭔가 분산되는 것도 있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메이저 자금도 같이 빠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침체된 상태예요. 투자 심리 자체는. 근데 뭐 심리가 항상 침체만 되겠어요? 금방 어느 정도 이 구간을 겪고 나면은 다시 자리 잡는 또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좋아? 약간 이런 말이 또 나올 때가 또 금방 올 겁니다. 그때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을 끌었던 종목들이 그때는 처음에는 일단 바이오의 대장주들 시가총액 큰 것들 위주로 먼저 시장을 끌어올릴 텐데 그 끌어올리고 나서 다음 파동까지 같이 어느 중소형 세력주들이 키 맞추기가 안 된다면은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종목을 새로운 것들로 좀 교체를 하는 한 있더라도 지금은 조금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9월 17일부터 조금 시장이 연속적으로 좀 빠졌는데 한 보름 됐나요? 이제 반개월 정도가 지금 하락했는데 물론 그 중간에 추석이 많이 꼈지만 이 정도 하락을 한 위치에서 보면은 충분히 일단 기다려 볼 만큼 기다린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또 조정세가 여기서 한 1, 2주 정도 더 지나간다고 봤을 때 그 정도 라인에서 조정권에서 또 강하게 또 밑으로 좀 내리꽂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좀 경계를 하면서 같이 볼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다시 양봉 전환돼서 어떤 추세를 살려 들어갈 때 그 이후에 키 맞추기가 된 상태에서 얘가 어느 정도 중소형주의 중소형주의 매력이 뭐예요? 한 방에 그냥 급등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거래를 갖고 동반한 상태로 안아주면 그때 가서 지금 그 시장에 만약에 그게 10월 10일이다 하면 10월 10일에 맞는 종목으로 교체를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던 종목이 10% 올라가야 지금 평가금에서 10%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종목 그대로 옮겨서 옮긴 종목이 10%를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면 옮겨서 10% 보면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게 엇박자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엇박자 날 확률보다 그러니까 기다린 종목이 다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기다려 본 거잖아요. 저 9월 중순부터 보름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엇박자 날 확률보다 이제는 교체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계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다려보고 그 기다렸을 때 결정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10월 달에 뭐 잠잠하던 것도 현성바이탈 오늘 그냥 갑자기 바닥에서 산 거 아듯이 이런 거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그 중소형 세력 안 빠진 종목들 이거 여기서 7월 달에 강한 거래 돌려놓고 안 빠졌거든요. 빠지는 적이 없죠. 여기서도 물량 들어오고 나서 빠지는 적이 없는데 정말 지독하게 2달을 내려 꽂았어요. 다시 원위치를 시켰어요. 원위치 시키더니 뭐예요? 얘네들이 처음 관리해준 가격대에서 올려놓잖아요. 오늘 뭐 뉴스가 나온 것도 딱히 없어요. 공시가 나온 것도 없어요. 세력주 파동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얘네 좀 지독한 경우고요. 이렇게까지 안 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라인에서 받쳐서 다시 횡보하다가 여기서 급등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량이 안 빠졌어요. 지금 최대한 물량이 안 빠진 것들 위주로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파동이 나오겠지만 얘는 좀 이렇게 지독하게 민다면 앞으로 더 밀 수 있다면 이제 그 전에 끊어서 교체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이 종목 한참 밀더니 지금 다시 세력들 살리려고 하네. 다시 진입하자.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끊을 거는 일단 끊어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다려봤어요. 왜 10월달까지는 충분히 세력들이 다시 들어와서 작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0월달 안에 많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해결이 안 된 거는 일부가 남겠죠. 그러면 그거는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서 넘어갈 거는 긍정적인 이미 거래가 시그널이 나온 것들은 내년까지 가져가되 올해까지도 거래가 안 나온 것들은 과감히 다 청산할 예정이에요. 근데 어지간하면 4분기 안에 한 파동씩은 다 줄 겁니다. 얘가 여기서 한 파동 주면요 바닥에서 50% 잘하면은 뭐 여기서부터 100% 본 파동이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렇게 뭐 이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온 종목, 물론 이 종목은 아니지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과정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라인에서는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갈 거지만, 그렇죠? 계속 지금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일단 기다려볼 만큼 기다렸을 때 해결이 되는 종목들도 나오니까 그거랑 계속 상쇄시켜 나가면 됩니다. 해결된 종목 플러스 10만원이면 미해결 종목 마이너스 10만원어치 까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현금 확보가 일단 2배로 일어나는 효과가 나옵니다. 어떤 원리냐면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A라는 종목을 1000만원어치 샀어요. A라는 종목을 1000만원어치 샀어요. 근데 이게 플러스 10%가 돼서 내가 1100만원이 지금 평가금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100만원이 됐죠. 근데 B라는 종목은 내가 똑같이 비중을 사서 1000만원 샀는데 마이너스 20%가 됐다 쳐요. 그러면 얘가 800만원이 됐어요. 자, 그럼 얘가 여기서 마이너스 200만원이 됐어요. 자, C라는 종목이 1000만원치 또 샀어요. 근데 얘가 플러스 얘도 똑같이 10% 나와가지고 1100만원이 됐어요. 자, 이렇게 세 종목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A 종목이 먼저 발생을 해서 100만원을 잘랐다면 얘에 대해서 100만원을 벌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여기서 까는 겁니다. 100만원 처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 200만원을 보고 있어요. 근데 100만원을 까면은 비중이 절반을 까는 거예요. 즉 원래 투자금이 1000만원이었으니까 원래 투자금 500만원어치를 매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비중이 10%였다. 이것도 비중이 10%였다. 이 비중이 10%였다 보면은 원래 비중이 500만원어치 까면 여기서 100만원어치를 까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정 짓는 거잖아요. 100만원어치 반이니까. 그럼 얘가 비중이 어쨌든 기본 최초 투자금 대비 그냥 간단히 생각했을 때 5%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현금 확보가 된 거는 여기까지 봤을 때 A, B를 한 번씩 했을 때 어떻게 돼요? 현금 확보량은 A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1100만원이 생기는 거고 B에서 500만원어치 잘랐는데 100만원을 까고 잘랐죠.
그쵸? 원래는 800만원, 다음에도 하면은 800만원만 남는 건데, 반을 깠잖아요. 500만원어치에 100만원이니까 400만원이 현금 확보가 되는 거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현금 확보는 1,500만원이 되면서, 내가 수익 본 것과 손실 본 것은 상쇄가 됩니다. 그리고 무슨 효과가 나요? 어쨌든 종목을 하다 보면은 어떤 원치 않는 흐름에 의해서 조금 이제 하락을 겪어야 되는 건 당연해요. 100%가 없으니까. 자, 근데 어느 정도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내가 한 2달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그때도 어느 정도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 가고 막 이런 흐름이, 거래가 터져서 뭐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처리를 하자라는 계획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만큼 기다렸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익 손실이 상쇄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남는 거는 여기서 계좌를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상쇄가 돼서 0이에요. 그런데 신규 현금 확보가 1,5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이론상 15%의 현금 확보가 생기는 거죠. 즉 지금 싱싱한 종목으로 교체할 자금이 그냥 1,100만 원을 매도했을 때보다, 수익 실현을 했을 때보다, 그냥 단순히 A를 수익 실현했을 때보다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교체할 자금이 이렇게 더 많이 생깁니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거래가 안 터지고 흐른다는 것은 지금 싱싱한 종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돈을 해나갑니다. 다만 기다릴 만큼 기다려볼 수 있어요. 왜? 대부분 세력들이 안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빠진 종목은 이미 진작에 매도를 하고 나왔겠죠. 자, 그러고 나서 아까 전에 C를 보고 봤더니 어떤 종목을 샀는데 여기서 100만 원이 또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게 만약에 B가 그때까지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다 잘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B라는 종목은 계좌에서 사라지겠죠. 근데 관심 종목으로 두다가 얘가 나중에 진짜 기다린 이유가 나중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기다렸더니 갑자기 거래 터지면서 얘가 갑자기 20%만 올라오고 있어. 그럼 그때 가서 관심을 가져보고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말거나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근데 그동안에 얘가 추가적으로 하락했다면 그걸 안 겪을 수가 있는 거죠. 현금은 마련되어서 싱싱한 종목으로 교체한 채로.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 안 했던 것은 그냥 10월 4분기까지 기다려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가서 보자고 했기 때문에 기다려본 거고요.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어떤 종목은 해결이 되겠죠. 어떤 종목은 급등해서 올라올 거고, 아닌 거는 뭐 그때도 기고 있겠죠. 그런 거는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현금이 계속 싱싱하게 돌 수가 있어요. 이제는 4분기 안에는 그거를 많이 해줘야 돼요. 4분기 동안에는 내년까지 기다린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정말 거래가 실려서 강하게 만들어내는 종목만 내년까지 갑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요 계획대로 오시면, 요 계획대로 하다 보면 계좌가 다시 싱싱해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그냥 어떤 트레이딩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뭐 싹 다 날려버릴 수가 있는데, 그냥 뭐 수익이 없어도 그냥 날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심리의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수익한 것도 없는데 손실을 날려버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겁만 생기게 돼요. 근데 수익이 본 만큼 상쇄를 시키면요, 심리 타격에는 그렇게 그냥 날렸을 때랑 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날리고 안 보는 게 일찌감치 끊는 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렸다가 다시 그게 잠시 지체 후에 저 멀리 날아가면요, 그것 또한 심리의 타격을 또 받을 수 있어요. 또 그걸 또 위에서 또 따라갑니다. 미련을 못 버리고.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확인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어디 갔어? 자, 오늘 뭐 개인들이 1140억, 코스닥 사는 금융투자 영우 제로로 끝났네. 투신이 플러스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투신이 플러스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떤 상승 전환이 될 건데 투신이 가장 많이 매도를 할 때가 좀 저점이 많이 나와요.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투신이 조금 매도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시즌이 그때가 보통 연속적으로 할 때 그때가 저점 구간을 만들 때가 있어요. 이게 좀 더 한 방에 좀 많이 팔 때가 있을 거예요. 막 500억 판다든가 그때가 보통 최저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신은 자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점에서 물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고 올라갈 때 물량을 더 사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투신의 움직임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또한 오늘 개인들이 좀 많이 샀네요. 오늘 양쪽 다 비슷한 결과. 코스피 쪽은 투신이 좀 잡았지만 코스피 치고는 많이 안 잡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코스닥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은 특별하게 주도 테마도 없어요. 주도 테마도 없고 그냥 정리매매 쪽에 수급 쏠린 거, 그다음에 개별 세력주 일부 몇 개, 이 정도 10% 이상 종목이 손에 꼽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조정 장세가 끝난 이후에 어떤 키맞추기 파동이 좀 나올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